오늘은 이제 막 오픈한 정말 매출 0원부터 여기 보시면 제가 마케팅했던 회사들인데요. 연매출이 226억, 1079억, 1123억 이 정도 되죠. 이런 회사들까지 마케팅을 하면서 알게 된 0원부터 연매출 12억까지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연매출 12억이면 월 1억 정도인데요. 아마 업종에 따라서는 여기까지 오는 난이도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5인 이하, 좀 넓게 보면 10인 이하의 자영업자한테 이 월 매출 1억을 넘겼다는 건 분명히 의미 있는 숫자일 거예요. 진짜 이때는 확실히 다르다 이런 게 느껴지는 순간이니까요. 물론 이 월 매출 1억은 누구나 또 달성을 하고 싶지만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나 혼자 운영하는 혹은 지금 매출이 0원이 아니라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분들은 더 뭔가 연매출 12억, 100억, 1000억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연매출 1000억대 대표님 있잖아요. 그 대표님이 올해로 딱 10년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초반 2, 3년에는 마이너스가 10억 넘게 있었다고 하셨어요. 매달 이자를 갚으면서 심지어 회사에 재투자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전 일이죠. 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연매출 12억, 월 1억 이게 생각보다는 현실적이구나 이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제 여동생이 3년간 운영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쌓았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울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잠재 고객수, 실제 고객수 이런 것들 이제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를 지금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현실적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아마 이미 연 몇백억, 월 매출이 몇십억인 제 클라이언트 대표님들도 이 영상을 보실 텐데 그러면 오늘 영상은 좀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대표님들 덕분에 이 영상이 제작이 된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제 채널에 그닥 도움되는 영상은 아닐 거예요. 조회수도 엄청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알고리즘에 이 영상이 떴다면 진짜 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아니 그냥 저는 그랬거든요. 저한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진짜 제가 이 정도 개고생은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 채널이 나중에 크면 이런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이 정도 구독자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찍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은 제 채널에서 영상 하나만 보라면 저는 이 영상을 뽑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현실적으로 월 매출 1억 만들기 시작해볼게요. 이게 사실 월 매출 1억 이게 굉장히 먼 이야기 같으실 수 있지만 그냥 편하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막막하실 거예요. 월 매출 1억? 이거 이제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소상공인 말고 정말 회사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표님들하고 일해보면서 느낀 건 여기서부터 이 목표를 월 매출 1억이던 10억이던 100억이던 이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 뒤에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마케팅하기 전까지 학원 운영하고 이자카야 몇 개 말아먹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와, 이거 월 매출 1억? 이거 1억 하려면 진짜 미친듯이 많은 사람 데리고 와야겠다. 와, 마케팅을 진짜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들이요. 그리고 그래, 목표는 높게 잡아야지. 목표는 월 매출 1억이야. 이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진짜 이걸 이루는, 이런 목표를 이루는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구체화돼서 내려가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한번 이거를 봐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최소 가격, 최대 가격, 그다음에 평균 객단가,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실제 고객 수, 재 방문율, 이런 식으로요. 크게 나누자면 가격, 최대 가격, 최소 가격, 평균 객단가, 이거 P죠, P. 가격입니다. 가격 파트. 그리고 이제 고객수, 이런 어떤 고객수나 재방문 비율, 이거는 Q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수량이죠, 수량. 그래서 매출은 우리가 가격 P 곱하기 수량 이렇게 돼서 총 매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원짜리를 10개를 판다. 그러면 매출이 10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도 월 매출 1억을 넘기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왜냐면 사실 월 매출 1억 그냥 많이 데리고 와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하나 구체화돼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하고 목표를 세우는 분들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진짜 월 매출이 몇백억대 넘어가는 이 대표님들은 여기에 또 추가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저 좀 더 적어보겠습니다. 이 P에는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뭐가 또 있었냐면 무료 상품, 그 다음 그 밑에가 100% 환불 상품, 뭐 이런 것들도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도 수량에서도 맨 앞에는 이제 잠재 고객수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충성 고객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걸 보시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슨 뭐 돈을 벌겠다면서 무료? 100% 환불? 이런 거는 뭐지? 또 재방문을 하면 무조건 충성 고객 아닌가? 이거 뭔 차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하나 봐볼게요. 먼저 P예요. P는 말 그대로 가격인데 가격을 처음에는 무료 상품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료 상품으로 고객을 유도를 할 거냐, 그리고 그 중에서 나한테 관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 무료 상품에서 만족한 사람이 처음 나한테 관심을 가졌을 때 가장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100% 환불 상품은 뭐냐, 또 여기서도 만족을 했을 때 진짜 유료로 결제하는 최소 가격은 얼마냐, 또 이 최소 가격에서 꾸준히 객단가를 올리면 최대 가격은 얼마까지 만들 수 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평균 객단가는 얼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 가격에는 있었어요. 이번에는 뭐 Q를 한번 봐볼게요. Q는 잠재 고객부터 시작합니다. 이 잠재 고객은 뭐냐면 내 가게에 대해서 몇 명의 고객이 알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내 가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고객의 수가 있지? 또 이 고객의 수를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가? 수치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내 가게에 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몇 명이냐? 그리고 그 비율이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냐? 매달 기존에 방문했던 고객 중에 몇 명이 재방문을 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방문한 고객 중에서도 정말 내 가게를 좋아하는,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그런 고객은 몇 명이냐, 이런 거죠. 이 둘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재방문율 같은 경우는요, 고객이 와봤는데 좋아요, 근데 정말 다른 곳에 비해서 낮고 또 이미 내가 결제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 고객 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당연히 재방문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충성 고객은 뭐냐면 하나 더 나갑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무조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내가 어떤 이벤트를 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좀 쟁여둔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와준다거나 이러는 거죠. 왜 그러냐? 그냥 내 가게가 좋으니까요. 이만큼 애정이 있는 그런 고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객 수,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냐, 정말 있냐,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충성 고객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까지만 들어봤을 때도 좀 다르지 않나요? 그냥 단순히 나 목표 월 매출 1억이야. 와, 그러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네? 아니면은 월 매출 1억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겠네?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말 진짜 이 목표를 만드시는 분과 아닌 분이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되는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월 매출 1억을 버는 사람은요, 나 앞으로 월 매출 1억 벌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료 상품 구매한 사람 몇 명이고 100% 환불 상품 구매한 사람 몇 명이니까 그랬을 때 평균 객단가가 지금 얼마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잠재 고객 수가 지금 몇 명이 필요하네? 그랬을 때 실제 고객이 지금 이 정도가 들어오네? 그러면은 충성 고객 이 정도 만들었을 때 월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조금은 마음이 벅차오르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되면 이게 월 매출, 제가 오늘은 1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10배, 아니 정말 100배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 마음이에요. 솔직히 처음 창업할 때는 굉장히 벅차오르잖아요.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나 진짜 이
가게에다가 나의 어떤 인생을 바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막상 현실을 마주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식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내 가게에 대해서 마음이 좀 식었다 그러면 이 어떤 진짜 현실적인 전략을 통해서 다시 그 감정이 올라오셔서 열정이 되살아나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지금 막 창업하시는 분이라면 단순히 그냥 감정만 벅차오르는 거, 나 이제 진짜 사장 됐다, 아니면 나 지금 이제 진짜 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구나, 이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서 좀 찍게 되었어요. 와, 정말 되겠구나, 진짜 하나하나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대부분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역들을요, 제가 이제 정말 오프라인 매장, 진짜 나한테,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내 매장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좀 번역을 해드릴게요. 아마 이 말이 지금은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와닿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제가 제 여동생 매장을 기준으로 아예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가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P부터 좀 조정을 해볼게요. P에서는 이 무료 상품과 100% 환불 상품은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가 보통 좀 저렴한 상품군을 하나를 정해서 그걸로 사람들이 먼저 내 가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미끼 상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미끼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최소 가격대, 뭐 최대 가격대, 평균 객단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Q에서는요, 잠재 고객 수는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이 잠재 고객 수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팅을 하냐에 따라서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걸 한다. 그럼 유튜브나 인스타에는 구독자, 팔로워 이런 어떤 정확한 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수치가 있다면 여기에다 그런 수치를 적을 수가 있고요. 만약 나는 그런 건 안 한다 라고 하면 최소한 마지막에 고객이 나한테 예약하기 직전 페이지, 뭐 예를 들면은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게 있겠죠. 그거를 한 달에 몇 명 정도 방문하냐,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실제로 방문한 고객 수 한 달에 몇 명인지, 그리고 재방문 비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업종마다 좀 달라요. 업종마다 어떤 업종은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업종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업종은 뭐 3개월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업종마다 기간이 다르겠지만 어떤 일정 기간은 아마 사장님들께서 내 업종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재방문해 하는 그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을 기준으로 재방문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성 고객은 뭐 내 가게에 몇 번 이상 방문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충성 고객 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선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목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혹시 내 매장에 대해서 이 수치를 지금 적어보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량 같은 경우는 나의 잠재 고객 수는 몇 명일까? 그러니까 한 달에 내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수는 몇 명일까? 실제로 한 달에 내 가게에 방문하는 고객 수는 몇 명인가?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일정 기간 안에 재방문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요. 또 P 같은 경우도 지금 내 미끼 상품은 뭐지? 또 이 미끼 상품을 통해서 처음 진짜 결제하는 그 상품이 최소 가격이 얼마지? 또 그리고 최대로 정말 내 가게에서 최대 많이 했을 때, 많이 시켰을 때, 혹은 가장 비싼 거를 샀을 때 그게 얼마지? 그랬을 때 평균 인원수로 나눴을 때 객단가는 얼마지? 하는 그런 수치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막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적기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거를 사실 하나하나 적어 놓으시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참고로 제가 이 수치를 이제 제 여동생 미용실을 기준으로 할 건데요. 제 여동생이 이제 1인 미용실을 해요. 근데 그 미용실의 60%가 제 돈이었기 때문에 위치 선정부터 처음에 마케팅, 그리고 뭐 인테리어 하나하나를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여동생이랑 이제 부딪히기가 싫어가지고, 우리가 창업하다 보면 서로 굉장히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제주도로 그냥 놀러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많이 책임감을 갖고 만들었던 미용실이 있는데요. 지금 그 미용실이 이제 3년 차예요. 아, 참고로 제 돈은 다행히도 7개월 만에 다 갚았어요. 이런 제 노력 덕분인지 첫 달부터 매출이 월 1,0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지금까지도 매월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제 여동생의 매출 프로그램이에요. 지난달 2025년 2월을 보시면 이때도 여동생이 좀 놀러 갔다 온다고 좀 쉬었는데도 총 예약 금액이 1,500만 원, 실제 매출은 1,010만 원 정도입니다. 총 고객 수도 보면은 185명 정도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아예 이걸 좀 적어보려고 해요. 아마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를 좀 더
와닿으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수치가 저처럼 명확하게 적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 여동생의 이제 미끼 상품은요, 남자 같은 경우는 커트와 다운펌 같이 하는 거, 그거랑 여자 같은 경우는 앞머리 있잖아요. 이 앞머리 일반 펌이에요. 그래서 이 미끼 상품에는 금액대 두 개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35,000원이라서 제가 35,000원 이렇게 적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최소 가격은요, 당연히 제일 저렴한 건 컷이에요. 컷이 제일 저렴한데 평균적으로 25,000원이라서 여기에 이제 25,000원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가격은 제가 여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염색 중에서 옴브레라고 약간 여러 색깔로 염색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머리는 한 번 하는데도 거의 한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가격은 40만 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수랑 실제 고객수, 재방문율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잠재 고객수는 제 여동생은 이제 인스타랑 당근마켓 그리고 플레이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요. 모두 다 목표는 결국에 네이버 플레이스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예약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2월 기준으로 제 여동생 플레이스 방문자 수를 봤는데요. 총 1,579회, 뭐 일평균으로 한 56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잠재 고객수에는 한 달 기준으로 1,579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고객수인데요. 제가 아까 매출 프로그램 데이터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2025년도 2월 기준으로 실제 고객수는 185명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고객수에는 185명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재방문율인데요. 지금 제 여동생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그니까 한 번이라도 제 여동생 미용실에 왔다 간 사람, 그 명수를 보니까 1,271명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최근 3개월 내로 방문한 사람들의 명수를 보니까 433명이었어요. 이걸 이제 제가 비율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34%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문율에는 34%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저 평균 객단가를 적을 수가 있겠죠? 평균 객단가는 지금 총 매출이 아까 제가 1,010만 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실제 고객수는 185명이라고 했으니까 1,010명 나누기 185 이렇게 하면은 평균 객단가가 지금 54,000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혹시나 지금 내 매장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까지 따라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적은 이 한 판이 바로 지금 나의 딱 현실입니다. 아마 제 여동생처럼 미리 다 기록을 해놨다면 바로 적으실 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은 아직 적어놓으신 게 없을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적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 제 여동생도 제가 처음부터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 이런 걸 알아야 뭐 마케팅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적어놓은 거지 아니었으면 안 적었을 거예요. 자, 근데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적으시면 돼요. 사실 지금은 이런 게 몇 명이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이 월 매출 1억을 달성하기 위해 이 수치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이걸 이제 여기다 적을 건데요. 여기부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집중을 해주세요. 진짜 월 매출 1억을 만드는 건 사실 시스템이에요. 아마 시스템이 중요하다, 사업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일하는 거다, 뭐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뭔 말인지, 아니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 또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런 거는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진짜 이 말을 이해하고 싶었는데 이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8년의 시간을 단축하시라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8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이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 것조차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알게 되고 제 회사에 적용해보니까 정말 제 회사 매출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대행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매출도 정말 싹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도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걸 보시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왜 이 월 매출 1억이라는 게 진짜 현실적인지 그거를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분을 해볼게요. 사실 저는 이 분야를 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이렇게 두 분야로 구분을 해요. 사실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는 용어는 마케팅 용어는 아니고요. 코딩
용어예요. 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뭐냐면, 프론트엔드는 예를 들면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예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 그런 화면들 있죠? 그런 게 바로 프론트엔드입니다. 그리고 백엔드는 뭐냐면, 그 홈페이지 기능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미리 이 버튼을 누르면 어디 페이지로 간다 라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백엔드라고 해요. 이거를 직관적인 사진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쓴다고 하면 실제로는 그 컴퓨터에서 그 기능이 구현되기까지는 앞에서는 본체만 보이지만 뒤에는 막 우리가 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고객이 내 매장을 보여지는 겉에 부분과 실제로 그 고객이 왔을 때 금액을 받고 또 그 서비스를 진행하고 혹은 어떤 물건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아예 별개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좀 대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거 Q 수량 있죠? 이 Q 수량? 이게 제가 수량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 수량은요, 내 가게를 몇 명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잠재 고객 수가 늘어날 거고, 그래야 실제 고객 수도 늘어날 거고, 또 그런 확률적으로 재방문하는 비율도 올라갈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일부는 당연히 충성 고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Q 수량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프론트엔드 이렇게 불러요. 왜 이 Q 수량이 프론트엔드라고요? 고객이 내 가게에서 실제 서비스를 받기 전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수량을 프론트엔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로 이어지는 건 사실 그중 일부예요. 왜냐면 이 Q 안에서도 여기서 나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이렇게 이제 걸러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고 또 그 중에서 나한테 관심을 갖는 잠재 고객, 그 다음에 실제 방문, 그 다음에 재방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건 그중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걸러진 사람들이 내 가게에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 뒤로부터는 매출이 결정되기 전에 가격이라는 파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가격 같은 경우는요, 내가 기존에 마케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가게를 알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있는 고객들이 했던 루트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마케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팔던 상품을 갑자기 가격을 변동한다거나 혹은 내가 지금 뭐 A라는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갑자기 B로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객들이 내 가게에 와서 지금 어떤 상품들을 구매할 거냐는 미리 내가 세팅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거에 따라서 실제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가격 부분을 백엔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가게 내부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거냐, 어떤 상품을 얼마에 팔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월 매출 1억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바로 역산을 해보면 됩니다.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일단 이 월 매출 파트에 이제 저희가 역산을 해서 적어볼 건데요. 월 매출 우리 목표가 얼마였죠? 월 매출 1억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 월 매출 1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객단가가 54,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 여동생 기준으로 객단가 54,000원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이 되기 위해서 한 명당 54,000원을 쓰면 필요한 고객수,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1억 나누기 54,000원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매월 1,851명이 왔다 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필요 고객을 매월 다 데리고 오는 건 아니죠? 왜 그래요? 재방문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방문 비율을 보면 지금 재방문 비율이 아까 34%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34%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34%면 사실 약 한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 고객수 1,851명 중에서 3분의 1은 재방문을 한다는 가정이면 그럼 이제 나머지 3분의 2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1,851 곱하기 3분의 2를 했더니 실제로 내가 이번 달에 알려야 하는 어떤 신규 고객수가 나옵니다. 그럼 신규 고객수는 1,851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은 총 몇 명이냐면
1221명이에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은 매월 1221명을 데리고 오면 그러면 월 매출 1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 정도 신규 고객을 데리고 오려면 실제 내 가게를 알고 있는,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은 몇 명이어야 되냐, 이것도 여기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잠재 고객 수가 1579회일 때 실제 고객 수가 185명이었어요. 그럼 이걸 비율로 따져보면 8.5% 정도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잠재 고객 수가 있고 여기서 8.5%를 했을 때 1221명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거꾸로 1221 나누기 8.5%를 하게 되면은 총 몇 명이 필요하게 되냐면 14,364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제 여동생이 3년간 운영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쌓았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우리가 목표를 세울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선 이제 이런 잠재 고객수, 실제 고객수 이런 것들 이제 늘려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를 지금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하면 이 잠재 고객 수, 즉 제 여동생 미용실에 한 달에 14,364명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중에서 매월 신규 고객으로 오는 사람이 1221명일 거고, 근데 기존에 알고 있던 고객 중에서 재방문하는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평균적으로 1,851명이 방문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객단가 54,000원을 기준으로 월 매출이 1억이 나온다 라는 목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만 들으시면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잠재 고객수. 결국에 이 수치, 다른 수치들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로 얻은 데이터는 바로 뭐예요? 이 잠재 고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잠재 고객수, 즉 제 여동생이 자신의 가게를 한 달에 14,364명에게 알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14,364명한테 한 달에 알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생각보다는 할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정말 현실적인지 그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제 여동생이 본인 인스타 공개하지 말라고 난리를 쳐서 거기까지 못 보여드리지만 그냥 제가 인스타에 한번 헤어 디자이너라고 쳐봤어요. 조회수가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이 14,364명한테 알리는 거 어때 보이시나요? 가능할 것 같나요? 아니면은 불가능할 것 같나요? 아마 이걸 보신 분들은 14,364명? 생각보다는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조회수들이 지금 이미 다 10,000회가 넘어갔죠. 근데 물론 이걸 보면은 아 뭐예요, 이거 지금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14,364명 이거를 얼마 기간 안에 필요하다고 했었죠? 바로 매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상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300회가 났어요? 그럼 한 달에 몇 개 올리면 돼요? 아마 14,364명을 한 번에 300개씩 알린다고 하면 47개 정도를 올리면 된다고 하네요. 그럼 그 중에서는 또 좀 더 잘 나오는 것도 생길 거고, 그러면 개수를 좀 덜 해도 되는 거죠. 물론 아마 여기까지 들으셔도 이제 의문이 많으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계신 의문을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아니 월 매출 1억 달성하는 거 너무 좋은데 아니 매번 이거를 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생각하는 거 당연히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요. 지금부터는 뭐라는 거냐면 이거를 다 잊어버립니다. 실제로 몇백억, 몇천억 대표님도 이거 다 기억 못해서요. 담당자한테 보고받아요. 그리고 저희 대행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요. 그럼 그 대표님들은 뭐하냐? 아, 잠재 고객 몇 명? 결국 이거 맞추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거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걸 개선하는 거는 마케팅 대행사의 역할이에요. 실제로 이 회사 마케팅을 할 때도요. 저한테 말씀하신 건 매달 딱 하나씩만 개편을 요구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요번에는 우리 이 객단가만 좀 조정을 해보죠. 이 객단가 우리가 딱 1,000원만 올려볼까요? 딱 1,000원만? 이런 식으로요. 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재방문율을 개선을 한번 해보죠. 딱 이거 0.1%만 개선하는 걸 목표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려면 뭘 조정하는 게 다음엔 좋을까요? 아, 제가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 최소 가격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거 딱 100원만 좀 올려보시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계산을 해놓고 그 뒤로부터는 매년, 매달
조금씩 이 비율들을 0.1% 아니 심지어는 0.01%씩 조절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씩 개선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 비율들이 다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마지막에 여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진짜 이때 알았잖아요. 아, 이 매출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뭔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워낙 어릴 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는 계단식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 매출도 계단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계단식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매출이라는 거는 약간 곡선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아예 반응이 없었다가 어떤 시점이 딱 오면 그때 확 하고 올라가는 그게 한 번에 반영이 되는 이런 급경상하는 그래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이 월 매출을 만들어내는 분은 이 급경사의 그래프를 시작하기 이 지점까지를 견딜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더라 라는 거죠. 제가 이걸 알기 전을 생각해보면 저는 다 이 어떤 지점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 그래프를 알게 되니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아쉬웠던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런 비율들이 조금씩 조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비율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이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걸 못 버티면 이 경사를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월 매출이 당연히 달성이 안 되고 여기서 좌절하는 분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만약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300회가 나오면 47개 올리시면 되지 않냐, 그러면 이 정도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니 그 300회도 만약에 안 나오면 어쩌죠? 제가 옛날에 뭐 올려봤는데 그것도 안 나오던데요?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를 대행에 맡겼다면 그건 진짜 못하는 거고요. 지금 대행을 맡길 만큼의 자금이 내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배워야죠. 이게 사실 마케팅이 한 번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마케팅을 매출이 올라갔다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구간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마케팅을 맡기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한 번에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 조금 것들을 개선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영되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지점의 경사가 올라오는 건데 이미 지금 매출은 하락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마케팅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 돈 부담되지, 마음은 너무 조급하지, 그러면은 이 구간을 버티다가 말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만약에 대행을 맡겼다가 여기서 중간에 멈춰, 그럼 아 내가 진짜 지금 돈 부담되니까 내가 해야지, 혹은 아 다른 곳에라도 내가 맡겨봐야지 하게 되면 그나마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하다가 진짜 지금 잘 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냥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때요? 이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매출은 떨어지고 또 비용은 더 점점점 이제 부족해지고 그럼 다시 마케팅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투자할 자금이 있다 하는 분들은 사실 올라갈 때 상승 곡선에 미리 대기자를 받아두고 이 잠재고객 수 캐파를 늘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특히나 창업할 때 우리가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사실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돈을 조금 아끼셔서 진짜 처음에 이 기간, 이 구간을 버티는 그 세팅을 굉장히 잘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저한테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광고 돌리는 비용을 조금 더 쓰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인테리어 할 때 조명 막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 더 저렴한 거 하고 솔직히 몇십만 원이면요 좀 잘하잖아요? 그럼 이거 잠재고객 수를 최소 100명은 넘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정말 달라지는 게 많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300회가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또 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요즘 영상이나 이런 거는 인스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여동생이야 이미 이 정도 마케팅만으로도 충분히 마감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하지 않은 거지, 사실
사실 이 인스타 영상을 가지고 유튜브라던가 블로그 클립이라던가 심지어 뭐 틱톡, 스레드, 당근마켓까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 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 영상으로도 최소 300회, 아니 솔직히 1000회 정도는 아무리 안 배우셨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300회 나오면 47개씩 올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47개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했냐? 이렇게 수십 개씩 올리다 보면요, 몸이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둘 중 하나예요. 완전히 여기처럼 가다가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근데 제가 포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머리를 써야 돼요.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에요. 유튜브 4개 말아먹었고 그 다음에 구독자 17만까지 간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진짜 유튜브를 수십 개를 해봤어요. 뭐 인스타도 진짜 제가 지금 얼굴 나오는 채널뿐만 아니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보고 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매일 저는 인스타를 뭐 재밌네?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게 아니고 아, 얘는 이걸 잘했구나. 아, 얘는 이거 별로였다. 이런 거를 맨날 분석하면서 보거든요. 바로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이걸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못하는 업종이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진짜 저는 뭐 제 일이 이렇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십 개씩, 진짜 너무 바쁠 때는 수백 개를 보고 분석하고 만들고 또 하나하나 테스트해보고 또 규모도 1인부터 수백억, 뭐 수천억대의 마케팅까지 하다 보니까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걸 보고 꼭 이런 목표를 잡아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도 진짜 제가 이렇게 해야 정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해드리면서 내 실력에 비해, 우리 회사 실력에 비해서 훨씬 가성비 있게 좀 비용을 저렴하게 운영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자영업을 했었지만 솔직히 이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매월 나가는데 너무 부담이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야 제 대행료를 좀 더 낮춰서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대행료가 더 저렴해졌어요. 왜냐? 진짜 단순 노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시스템화를 많이 시켜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낮출 수 없는 한계선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안 그래도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비용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비용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마음을 좀 알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좀 공부를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한 번만 이 선순환이 올라가는 그 이 세팅 있잖아요. 그거 정말 한 번만 만드시면 그 뒤로부터는 정말 금방 이게 또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너스던, 지금 뭐 오픈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출 0원이던, 아니면 지금 너무 매출이 반응이 없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시점까지 버티고 어떤 시점까지 버티면 매출 상향 곡선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 기점을 만들기까지는 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구체화라는 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월매출 올릴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월매출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상품에 어떤 가격대로 팔고 있고, 지금 내 고객은 평균 얼마 정도의 금액을 나한테 지출하고 있고, 지금 내 가게를 진짜 알고 있는 고객은 몇 명이고, 그래서 실제 고객, 방문하는 고객은 몇 명이어서 재방문율이 얼마가 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 반응이 오게 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먼저 개선을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인 미용실인데 이 사람들 다 와도 문제 아니냐. 어차피 뭐 이 한 달에 1851명? 이거 다 와도 혼자서 이거 머리 다 못 해주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백엔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백엔드. 그러니까 지금 이 인원을 다 받으려면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질문들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필요 고객 1851명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헤어 디자이너 몇 명이 더 필요할까? 그리고 뭐 평수도 늘려야겠죠. 평수도 뭐 몇 평까지 가야 할까? 스텝은 또 몇 명 정도가 가장 최적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개선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다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균 객단가 딱 1,000원 올리는 거, 최소 가격 100원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재방문율도 0.1% 올리는 거, 이거를 매달 하나씩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 백엔드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걸 개선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잠재 고객이 갑자기 마케팅을 하면 빵 하고 14,000대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라는 거죠. 왜냐면 바로 지금 영상 올리면 막 100명도 안 보고 10명도 안 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이제 올라가는 게 보여요. 지난주에 100회였지만 이번 주엔 1000회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게 기미가 보이면 그때 하나하나씩 갖추는 거예요. 한 명 뽑아서 이제 미리 디자이너 교육시켜두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때 당연하지만 재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매출이 오르면 그걸 반드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건 진짜로 몇백억대 대표님들한테 정말 많이 느낀 건데 재투자를 안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 회사에 재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자체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해서 담당자가 같은 일을 좀 더 짧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진짜 오픈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세팅하는 것들도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여기 안에서 단순히 이 가격 세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객 관리라고 해가지고 CRM 세팅하는 거, 고객들한테 어떤 시점에 문자나 카톡을 보내야 이 재방문율이 개선이 되는지, 그 다음에 잠재 고객에서 실제 고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좋은지, 또 이 미끼 상품으로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데스크 간호사 직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서 이 평균 가격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더 신경 써드리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걸 쭉 들으신 분들은 아, 진짜 좀 어쩌면 현실적일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들으시면서도 또 너무 근데 좀 이상적인 거 아닌가? 아니, 재방문 비율 34%가 이 정도 인원이 되더라도 유지가 될까? 또 뭐 신규 고객 수 이거 8.5% 유지가 될까? 객단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운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확률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제가 사실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지만 이게 아마 잠재 고객 수가 늘어나고 신규 고객 수가 늘어나면 이 비율들이 아마 조금씩 다 변화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객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재방문 비율도 이거 1%만 올려도 어때요? 신규 고객 수가 현저히 적어져요. 그러면 잠재 고객 수도 정말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최대 가격이 지금 40만 원이었는데 이 최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평균 객단가가 달라지겠죠? 이거 달라지면 애초에 필요 고객 수 1851명까지 데리고 올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이걸 매번 확인하고 이것들에서 정말 한 달에 이 하나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바로 그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사실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매출하고 딱 붙어있는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게 좀 너무 뻔한 표현이지만 1분 1초 실시간으로 와닿거든요. 특히나 마케팅을 하려면 제가 그 업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업체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와, 이렇게 못한다고? 이러는 곳도 있고요. 또 반대로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튼 그래서 저도 매번 정말 오늘도 여전히 이것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고 또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 월 매출 1억을 목표를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쭉 적어봤는데요. 저도 배운 거지만 정말 이렇게 하니까 그 꿈에 그리던 월 매출 1억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뭐 어느 정도 규모의 자영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르면 회사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매출이나 종사자 수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아니면 싹 다 소상공인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 소상공인이라는 단어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퉁쳤다고 해야 되나? 아니, 소상공인도 매장 한 개에서 두세 개로 확장되는 것만 해도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싹 다 소상공인으로 퉁치고 또 월 매출 1억이랑 또 월 매출 10억 이거 진짜 와닿는 그 갭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걸 싹 다 소상공인이라고 퉁치니까 뭔가 좀 아쉽긴 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세 가지 부류로 좀 나눠봤어요. 좀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지우기가 아깝지만 한번 좀 적어보겠습니다.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현장형, 관리자형, 마지막으로는 경영자형이에요. 현장형은 말 그대로
사장님이 스스로가 메인이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분인 거죠. 병원으로 치자면은 뭐 1인 원장님 시스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용실로 따지면 뭐 제 여동생처럼 1인 디자이너나 아니면 도와주는 알바가 있더라도 어쨌든 병원처럼 원장님이 없으면 안 굴러가는 그런 곳들을 말해요. 솔직히 현장형은 돈을 뭐 직장인보다 더 많이 벌긴 하지만 사실 어떤 생활적으로는 직장인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형이에요. 이 관리자형은 사장이 여전히 메인이긴 해요. 근데 이 사장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다른 헤어 디자이너가 있다거나 대체가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음식점으로 따지면 이제 매니저가 있어서 사장님이 안 나와도 아주 큰 문제가 없는 매장들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좀 사업다운 사업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 다음은 이제 경영자형인데요. 솔직히 요즘은 병원이나 미용실도 다 거의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시스템이라는 게 없으면 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사장이 실무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경영이라는 걸 하죠. 보통 여기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본격적인 회사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떤 분이건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그냥 여기 현장형에서 머물고 싶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너무 아쉬웠던 거는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고 싶지만 이 다음 레벨 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을 못 하신다는 거였어요. 물론 저도 아직 많이 벗어나진 못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머리가 벗어나야 이렇게 몸이 벗어나게 되는 거지 몸이 먼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이 부분이 다 이 관리자형이나 경영자형들이 하는 그 방식으로 넘어가야 그래야 매출이 따라오고 또 나의 생활적인 게 관리자형, 경영자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지금 매출이 먼저 넘어가고 나중에 이게 보완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지금 매출이 현장형이라도요. 내 머리나 내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면 점점 매출도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 제가 아까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야기하고 막 여기 안에 리스트 같은 거 얘기하고 어떤 거를 또 조금씩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은요 다 이 경영자형 대표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걸 한 번만 생각해 두면 충분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 영상은 제가 뭐 조회수나 제 채널에 좋아서 올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그냥 이 영상은 제 여동생을 위해서 제가 제 여동생한테 말한다는 그 느낌으로 그리고 또 매일의 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봤고요. 또 저의 미래의 제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었어요. 지금 제 동생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또 스스로 자신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로서 너무 행복하긴 한데요. 근데 저는 제 여동생의 미용실도 여기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걔가 원래 창업할 때도 다른 미용실에서 자기 받는 월급 되게 만족한다고 하고 창업 나 안 할 거야 했지만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다시 또 깨야 할 때예요. 그래서 정말 제 여동생한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나 제 말이 너무 강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튼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정말 대표님들의 가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이거 얻는데 8년 걸렸거든요.